문득 헤어짐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것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헤어짐이 있지요. 요즘 들어 갑자기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오랫동안 서로 좋아하는 시를 쓰며 응원하던 지인이 수술 잘 받고 오겠다는 글을 남기고 고인이 되셨고, 저의 청년 시절을 바른 길로 가도록 앞장서 주신 고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멀다고 차일피일 하다가 따스한 손 잡아볼 기회도 놓치고 잘 살겠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한 채 이별을 하였습니다. 삶이 꼭 이렇습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흘러갑니다. 수없이 말로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도 내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지나고 나서 하는 후회, 그래서 더 슬픈 마음입니다. 사는 게 급해서 그랬다고 하면 돌아가신 고모님께서 이해하실까요? 김현숙입니다.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 노래 들으며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시작합니다. 보이는 언덕 통나무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잔잔을 마주하고 앉으면 그 사람 목소린가 숨어오는 바람소리. 둘이서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소리. 걷던 갈대밭길에 달은 지고 있는데 잊는다 하고 무슨 이유로 눈물이 날까요? 길 잃은 사슴처럼 그리움이 돌아오면
쓸쓸한 갈대숲에 숨어오는 바람 소리 오늘은 제 지인이신 김춘경 시인의 수필집 마음의 채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잔잔한 삶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아름다운 수필집인데요. 대전에서 활동하시는 김춘경 시인은 일찍이 시인으로 등단을 하시고 이어서 수필로도 등단을 하신 문학가이십니다. 지금은 낭송가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6회 노청명 문학상을 수상하시고 제1, 2회 대한민국 신앙송 대상을 연속 수상하기도 하셨으며 2020년에는 올해의 예술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현재는 시와 소리 문학회 대표이시고 한국낭송문학협회 고문이시며 시와 소리 전국 신앙송대회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외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수필집 속의 글을 살펴보기 전에 수필집에 담긴 작가의 말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작가의 말. 2003년에 시인이 되고 2009년에 수필가가 되었는데 시집 4권을 낸 후에야 비로소 첫 수필집을 낸다. 참 오래도 걸렸다. 뿌연 먼지 많이도 쌓였으니 이젠 한 겹을 거두고자 한다. 긴 시간 동안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버텨준 나의 삶. 문학이라는 선물이 고맙고 고맙다. 이제 장식이 필요치 않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내 삶의 어설픈 발자취를 조용히 한 권에 담아본다. 사랑하는 내 가족, 그간 함께한 고운 인연, 스치고 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 살포시 내려놓으면서 아직도 멀고 먼 내 마지막 봄길을 향해 다시 또 신발끈을 묶어본다. 아름다운 그날을 위해 2023년 가을 사공 김춘경 이렇게 쓰셨네요. 한 권의 책을 내기 위해 마음을 다하여 그간의 사연을 돌아보는 일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을 더욱 다독이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윤정 첫사랑. 본 순간 내 가슴 너무 떨렸어요. 그때 이미 예감했죠. 사랑에 빠질 것을. 그대의 몸짓 그대의 미소 다정스런 그대 목소리 나 어떡해요 숨이 멎을 것 같아. 그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 속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수필은 수필집의 제목인 마음의 채열이라는 글입니다. 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채열. 기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었다. 시청역에서 대전역까진 7개 구간. 정거장을 하나씩 꼼꼼히 세다 보니 어느새 대전역에 도착했고 서두른 탓에 다행히 미리 예매해 놓은 기차 시간에 늦지 않았다. 멀지도 않은 거리인데 서울만 가려고 하면 매번 왜 이리도 허둥대는지 종종 걸음을 걷게 된다. 평일이라서 그런지 서울행 KTX 안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예매된 자리는 다행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숨찬 가슴을 진정시키고 창가에 펼쳐져 있는 자주색 주름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내다보니 텅 비어가는 기차역 풍경이 쓸쓸한 모습으로 한눈에 들어온다. 무심히 응시하는 유리창 위에 스치는 생각과 계절이 다르고 사람들이 달라서일까? 매번 같은 곳에서 출발하는데 기차역에 설 때마다 왜 번번이 떠나는 느낌은 다른 걸까? 무지개색 중에 고르라면 서슴없이 노란색을 고르고 싶은 날이다. 기차를 떠나보낸 빈 역의 쓸쓸함이 싫기도 하지만 추운 날씨 탓인지 아니면 마음이 추운 탓인지 노란 병아리 삐약대는 따뜻한 봄이 유독 그리운 날이다. 깊은 호흡을 의자에 걸친 사이 기차는 출발했고 여느 때처럼 이내 차창을 스치며 사라지는 풍경들 속에 그리운 얼굴이 하나씩 스쳐간다. 움츠린 마음을 세워 덜컹거리는 기차의 소음에 담금질하는 동안 점점 크게 클로즈업되면서 달려오는 얼굴. 여기 더 있어봤자 너희들만 힘들고 항암 치료는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야겠다. 꽤 오래전 이민생활 중 오랜만에 귀국하셨다가 폐암 3기 선고를 받고 2번의 항암 치료만 받고는 끝내 다시 아들이 사는 타국으로 가셨던 아버지. 그렇게 외국에서 1년 반을 사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오늘따라 뿌연 차창을 마구 흔들어댄다. 삶이란 그런 것이거늘, 그렇게 대책도 예고도 없이 풀쑥 왔다 가는 것이거늘, 유리창 위에 풀쑥 찾아온 친정아버지와 돌아가신 또 한 번의 아버지가 오버랩된다. 그때도 그랬다. 대책 없는 그리움이 출렁이는 상념과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기차는 어느새 서울역에 도착했고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었다. 서울역에서 해화역까지는 전철역이 6개 정거장, 마치 모래시계를 좌우로 흔들어 보듯 서울역과 대전역의 정거장 수는 얼핏 궁평하게 대칭을 이루고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와 그때 만나러 가던 시아버님은 나이도 같은 연세에 폐암이라는 병명까지 같아 모든 게 마치 데칼코마니 같았다.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해 폐의 절반을 잘라내신 시아버님의 수척해진 모습에서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했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병원 1층 로비에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낯익은 털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며 지갑에서 뭔가를 찾고 계시던 시아버님. 피검사부터 하셔야죠. 앉아있던 자리에서 체혈실 쪽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눈에 들어왔고 자리를 이동했다. 체혈실 앞에는 로비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고 종합병원답게 사람은 왜 그리도 많았던지 복잡한 풍경이었다. 괜스레 마음 한편에 일어나는 짜증스러운 생각을 억누르며 체혈실 앞에서 대기순변포를 뽑고 아버님과 함께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전광판에 들어오는 번호를 쳐다보며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저마다 팔뚝을 걷어 올리고 피를 꽂고 지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복장, 다양한 표정들을 보며 이 사람들 병명도 다양하겠지. 저 사람은 무슨 병일까 하는 소득 없는 생각을 하는 동안 아버님 차례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사정없이 주사바늘을 찔러 피를 뽑았고
주사기로 빨려 들어오는 시뻘건 비 옆에서 지켜보던 내 여러 가지 상념까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늙은 후 잠자는 것처럼 한순간에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오죽하면 죽는 것도 복을 타고나야 하는 거라 할까. 피검사했으니 이제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점심이나 먹고 기다리자. 지혈된 팔에 반창고를 떼어내고 더듬더듬 벗어놓은 옷을 챙겨 입으시던 아버님이 밥을 먹자고 청하셨다. 병원이라서 그런지 밥 생각이 쏙 달아났지만 일단 군만 없이 지하 식당을 향해 엘리베이터를 탔다. 혼잡한 병원 구내식당 입구에서 먼저 밥값을 계산하려니 더딘 손놀림으로 옷을 입으시던 아버님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 쏜살같이 10,000원짜리를 꺼내어 내신다. 아까 지갑에서 진료카드 한 장 찾는데 한참이나 걸리시더니 돈 꺼내시는 속도는 어찌 이리 빠르신지. 앞불싸. 그런데 밥 먹자며 식당에 자리한 아버님이 갑자기 틀니를 안 끼고 오셨다며 난색을 표하신다. 이런 깜빡할 게 따로 있지. 나를 쳐다보며 소년처럼 어이없이 웃으시곤 그래도 묵묵히 잇몸으로 식사를 하시던 아버님. 비록 몇천 원짜리 점심이었지만 그날은 특별히 몇 배나 비싼 점심을 먹은 것 같았다. 폐암 수술 후 후유증인지 숨찬 증세 때문에 잠을 편히 누워서 못 주무시던 아버님은 의사에게 고통을 호소하고는 약을 다시 처방받았고 다음 진료 시간을 예약받고는 병원을 나왔다. 택시 잡아드릴게요. 타고 가세요, 아버님. 아니다. 나도 운동삼아 전철 타고 갈 테니 너나 어서 가거라. 애들 기다리겠다. 나 때문에 대전서 일부러 오느라 애썼다. 살펴가거라. 굳이 택시를 마다하고 전철을 향하여 지하도로 내려가시는 시아버님의 수척하신 뒷모습이 그날따라 왜 그리도 짠하던지. 시아버님을 배웅하며 한참을 서 있는데 출입구에서 멀어지는 뒷모습에 보이는 또 한 분의 아버지. 오래전 인천공항을 떠나던 친정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좁아진 어깨에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배웅하며 참 많이도 울었던 그날. 두 다리가 나무토막처럼 묻어졌던 그날이 그날인 듯 시야를 흐려 갑자기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많이도 다른 외모와 성격의 두 아버지가 똑같은 모습으로 교차되니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던가. 이제는 불러도 답이 없는 그리운 두 아버지.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출발 앞에 무색하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생각이 기차의 레일을 따라 꼬리를 물고 삶은 왜 그렇게 세월의 무상을 닮아 허무하고 야속할까를 되묻는 동안 기차는 별탈 없이 제 갈 길을 가고 시간은 또 소리 없이 흐르고 있었다. 세월 따라 변해가는 사람들, 그 변화와 함께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섞여 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흐르는 시간 속을 걸으며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힘없이 쪼그라든 마음에서 체열된 하얀 피를 애써 억누르는 동안 하행선 기차의 차창엔 기약 없이 늙어버린 내 모습이 스쳐간다. 이 글은 아마 시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을 다니면서 작가가 느꼈던 그런 애달픈 소외를 친정아버지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 시키면서 그때 그 가슴 아픈 사연들을 이렇게 적었던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이 글 속에서 시인의 깊은 그런 사랑과 고뇌를 읽을 수 있는데요. 글을 소개하다 보니 문득 며칠 전 고인이 되신 저의 고모님 생각이 납니다. 유난히 저를 아끼고 친자식처럼 살펴주신 고모님에 대한 그리운 추억이 슬픔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주희, 바람과의 약속. 당신이 너무나도 그리워지면
한 줄기 바람 되어 자작하고 싶어. 추억의 아픔들을 가슴에 묻고 지나간 당신과의 사랑을 그리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이젠 정말로 볼 수가 없어. 나는 지금도 그대 생각에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도 바람찬 이 거리 당신 찾아 걷고 있네. 그래도 기다리는 바람과의 약속.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어. 이젠 정말로 볼 수가 없어. 나는 지금도 그대 생각에 이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오늘도 바람찬 이 거리 당신 찾아 걷고 있네. 그래도 기다리는 바람과의 약속. 그래도 기다리는 바람과의 약속.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여기용의 문학의 산책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글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벽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벽. 뻐근한 어깨를 토닥이며 앞치마를 걸치자 간밤에 쌓인 개수대한 그릇들이 목을 빼고 쳐다본다. 안쓰럽게 우물로 더럽혀진 낡은 그릇들. 늘 함께 있어 고마움을 모르는 수족 같다. 길게 늘어진 앞치마 끈을 묶으려니 뒤로 돌아가지 않는 오른쪽 팔. 어깨 위에서부터 미끄럼을 타고 내려가는 통증에 머리털이 얼음처럼 쭈뼛하니 선다. 철 따라 떠나보낸 쓸쓸한 바람, 돌아갈 수 없는 청춘, 돌아올 수 없는 사랑. 흐르는 물줄기에 하나씩 사라져간다. 어느새 찾아온 50견, 굳어버린 근육과 차갑게 엉킨 세월. 겨우 매듭진 앞치마 끈에 매달려 소리 없이 울고 있고 허물벗은 그릇만 새 삶을 꿈꾼다. 김춘경 시인의 그 50견이라는 시의 전문이었습니다. 이 시를 쓴 지도 꽤 되었으니 어깨가 아픈 지도 그럭저럭 반년이 넘은 것 같다. 마음은 아직도 풋풋한 사랑을 꿈꾸는 소녀이거늘 어느새 이 나이가 되어 노화로 생기는 어깨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다니 생각할수록 답답한 노릇이다. 50견은 의학적 용어로 동결견 또는 유착성 관절 낭염이라고도 하는데 어깨의 통증이 병이라기보다는 증후군, 즉 증세라고 봐야 맞는다고 한다. 그나마 병이 아니라는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으면서도 팔을 자유롭게 뒤로 젖히지 못할 때마다 팔병신이 따로 없다는 생각에 이게 바로 큰 병이지 싶어 곧바로
우울모드로 돌아서는 요즘이다. 모처럼 외출 시 한껏 모양을 내고 옷을 갈아입었다가 뒤 단추를 채우거나 뒤 지퍼를 올리지 못해 쩔쩔매다 보면 기껏 좋았던 기분을 망치기 일쑤고,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거나 올려놓으려고 팔을 뻗다가 악 소리가 날 정도의 아찔한 통증을 느낄 때면 벌써 몸이 고물이 다 됐구나 하는 자괴감에 참담한 심경은 이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곤 한다. 차라리 눈에 보이게 어디가 부러졌거나 찢어져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알아눕는다면 주변 사람들한테 환자 취급받고 대접이나 받을 터인데, 겉으로 봐선 멀쩡한 데다 혼자서만 느끼는 증세이다 보니 아프다고 할 때마다 마치 꾀병이나 부리는 듯 가짜 환자 취급받기 십상이라 가끔 억울하기도 하다.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처음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식구들이 안쓰러워하며 서로 어깨도 주물러주고 찜질도 해주며 관심을 갖더니 반년이 지속되다 보니 이젠 늘상 하는 소리로 여기고,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 줄이라고 핀잔을 주거나 운동 부족해서 오는 합병증이라며 게으름 탓을 한다. 병원에 가보라며 주물러 달랠까봐 귀찮아하는 느낌마저 드니 아파도 아프단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눈치만 보며 속상하기 그지없다. 어쩌다 내 꼴이 1위 됐을꼬. 50견 가지고도 이러니 속된 말로 나중에 벽에 똥칠할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은 게 생각만 해도 어지럽고 편두통이 밀려온다. 한의원에 가서 침도 숱하게 맞고 통증의학과에 가서 어깨에 근육 조사도 맡아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했지만 그때뿐이고 딱히 증세가 완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50견을 겪어본 사람들 대부분이 적어도 1, 2년은 지나야 낫는다고 하니 아직도 한참을 더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에 팔을 뻗지 않아도 악소리가 절로 난다. 50견 치료 방법 중 수술요법도 있지만 수술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가능한 자연치유를 기대해보며 몇 가지 자가운동요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둘째와 셋째 손가락으로 어깨 높이에서부터 피아노 치듯 벽을 기어 오르내리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여 요즘은 틈만 나면 벽에다 대고 피아노 치는 연습을 하곤 한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치매 예방도 될 테지 암만. 벽에다 대고 혼자 중얼거리며 흥얼흥얼 리듬에 맞춰 노래도 불렀다가 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싸움도 했다가 마치 살짝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벽에 붙어 서서 네 손가락으로 열심히 벽을 두드려대는 내 모습이 우스워 혼자 깔깔 웃곤 하니 모양새가 영락없는 꼴불견이다. 오늘도 틈틈이 벽에다 대고 피아노를 쳤다. 한참 동안 벽을 오르내리며 건반을 두드리다가 고개를 돌리니 언제부턴가 뚜껑조차 열지 않은 채 짐짝처럼 거실에 놓여있는 진짜 피아노가 빙그레 웃으며 바라본다. 그래도 한때는 인생을 걸었던 나의 피아노. 미안한 마음에 슬며시 미소 한 번 날려주고는 다시 벽에다 대고 베토벤의 폭풍 소나타를 치며 클래식 선율에 빠져서 부지런히 혼자만의 여행을 가는데 갑자기 벽이 내게 말을 걸어온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나를 더 열심히 두드려주세요. 사랑은 터치입니다. 귓가에 울려 펴지는 따스한 소리에 순간 장난스럽던 손가락이 멈칫하며 몸을 세웠다. 내 모습이 오죽이나 안쓰러워 보였으면 침묵이 무긴 그리도 단단한 벽이 말을 다 할까? 그동안 내 몸 하나 사랑하지 못해 어느 날 고작 손가락으로 벽이나 두드리며 건강을 되찾으려다 이런 환청을 듣는 것일까? 밀려드는 초라함에 몸이 벽처럼 굳어진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벽에 부딪힌다고 표현하는데 어쩌면 지금 내가 겪는 50견이라는 통증이 바로 내 앞에 가로막힌 벽이요 장애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통증이란 벽으로 치료하고자 하니 재미있는 일이다. 답답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고 시원하게 무너뜨리고 싶은 벽. 장애물로만 여겨지는 벽이 벽으로부터 구제받고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새롭다. 간혹 사람들은 벽과 타협을 바라고 화해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결국 무너뜨리지 못하는 높은 벽 앞에선 굴복하고 복종하기 십상인데, 굴복하거나 무너뜨리지 않고도 벽으로부터 소리 없는 위로를 받으며 또 다른 벽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누구든 이 같은 통증이 찾아왔다면 더없이 소중한 나를 위해 마주친 벽을 온전히 사랑하고 가로막힌 벽에게 희망을 걸어볼 때임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터치라고 했던가?
부드러운 손끝으로 빈 벽을 더 많이 매만지고 부지런히 오르내려 어깨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질 그날까지 단단한 벽을 열심히 두드려보자. 그러면 벽도 때로는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50개는 누구나 경험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수년 전 저도 한동안 고생을 했었는데요. 글 속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겉으로 드러나는 질환이 아니다 보니 아픈 사람만 아는 고통이 크더라고요. 그런 아픈 몸을 돌아보며 보내는 일상을 담담하게 풀어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쩍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 부릅니다. 바보.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그대 떠나고 없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긴 밤을 태우고 있네. 이젠 누굴 사랑해야 하나. 그대 내 곁에 없는데 희미한 불빛 아래 추억을 더듬고 있네. 안녕하며 돌아서던 그 밤도 난 울지 않았네.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는지 그것마저 나는 몰랐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가슴은 텅 비워져가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내가 어리석은 바보였네. 안녕하며 돌아서던 그 밤도 난 울지 않았네.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는지 그것마저 나는 몰랐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가슴은 텅 비워져가고 사랑을 깨닫지 못한 내가 어리석은 바보였네.
또 한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바랜 사진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진 한 장을 찾느라 오랜만에 벽장에 팽개쳐둔 앨범 한 권을 뒤적였다. 손끝에 빛바랜 페이지들이 닿자 참 오래도 된 기억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남편도 아이들도 존재치 않던 나만의 세계, 그 호젓한 시간들, 그야말로 완벽한 싱글의 자유가 앨범 귀퉁이에서 성큼 눈앞에 다가왔다. 사진 속 돌아갈 수 없는 내 나이 26. 돌이켜보면 그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도 무서울 것도 없는 젊음이 있었고, 머리카락 곤두서는 타는 정의감 속에 이율배반적 삶의 철학이 담긴 고집과 아집이 있었고, 피곤함이 성취감에 녹아드는 정열과 일,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과 피어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청바지에 긴 생머리에 눈을 감아도 세상이 다 보일 것 같은 자만심과 오만함을 호주머니의 장식처럼 달고 다니던 그 시절. 잡으면 한 주먹도 안 되는 허리를 넓기도 한 가죽 벨트로 휘어감고 서 있는 사진 속의 풋풋함이 이내 그리움의 물결로 출렁거려왔다. 나도 이런 때가 있었구나. 탄성도 아닌 혼잣말은 나오다 말고 목구멍 아래로 스멀스멀 기어내려갔고, 이내 앨범의 귀퉁이에 닿는 손끝에서 시간의 반란이 일어났다. 순탄한 삶 속에서 저절로 지워진 시간들, 그 속에 버려진 내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바쁘게 오르내리던 광화문 한복판의 낡은 건물에 박혀있던 잡지사, 찌들은 담배 연기로 가득했던 사무실의 쾌쾌함을 즐기며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원고지를 노려봤던 그 시절의 선명한 머릿속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시간을 재어보니 참 오래도 됐는데 돌아가는 속도는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이 빠르기만 하다. 커다란 가죽 가방 둘러매고 사방팔방 거리를 활보하며 가슴에 깃털을 꽂고 다니던 그때, 연예인 백과사전을 만들어보자는 편집국장의 하명에 며칠 내내 전화통을 붙들고 잘 나가던 사람들 인터뷰하다 EV누과 신세를 졌던 일이며, 외국 잡지 번역한답시고 짧은 실력으로 영어사전 앞에서 끙끙대던 일, 취재차 만났던 지금은 유명한 영화감독이 된 어느 조감독과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웃지 못할 해프닝과 11호 자가용으로 여의도 방송국과 광화문을 활보하며 종종 걸음으로 휘젓고 다니던 일들, 일로 만났던 여러 층의 사람들과 그들과 주고받던 시선들, 소주 한 잔에 세상 시름 다 껴안고 머리가 깨지던 시간, 하다못해 매일 아침 책상에 놓여있던 야쿠르트 한 병이 그 신선한 맛까지 다 늘어놓을 수 없는 기억들이 하나씩 아슬한 파문으로 다가온다.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처럼 마음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과거는 누구나 돌아갈 수 없기에 아름다운 것인데도 미련의 찌꺼기가 남는 것은 왜인지,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일까? 비단 사진 한 장이 주는 추억 때문은 아니리라. 참아왔던 감정들이 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겠지만 왜 이다지도 지금의 안락한 구석이 무겁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바람맞은 강아지같이 들뜨는 느낌에 왠지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만 같다. 그리 오랜 경력도 아니었건만 그 잠시였던 내 청춘의 황금기가 마트에서 물건 고르기나 잘해야 하는 아줌마의 비련기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이 순간 안톤 슈낙의 글만큼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된 것이다. 남편이나 아이들은 지금 내 기분에 대해 콧등에 땀방울만큼의 동요도 없을 테니, 지나온 나의 세월이 누구 말대로 보상도 안 되는 무보상 세일 상품 같은 하찮은 것이 아니길 바랄 뿐, 되찾을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당당하던 시절이 이제 낡은 그리움 한 조각으로 퇴색한 앨범 끝에 매달려서 내 눈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음을 갑자기 불혹의 서러움이 물방울 되어 가슴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가정의 틀 속에 존재하는 안락한 생활, 평온한 삶, 평화, 타협, 사랑, 이런 명제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구속받으며 스스로 타협해온 시간들이 이유 없이 사소함으로 밀려와 답답증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제와 어쩌랴, 내 스스로 선택한 삶인 것을.
말하지 않는 더 큰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또한 나 자신을 위함이었을 테니 또다시 찬거리를 걱정해야 할 이 시간과 타협할 수밖에. 추억의 긴 여행에 비해 너무 간단히 순간에 굴복하며 무너지는 내가 싫었지만 펼쳐진 앨범을 살며시 다듬며 떨렸던 가슴에 진정제를 한 방 놓고 나니 가슴이 싸해졌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긴 호흡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어본다. 둘러보니 책장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아직 스스로 젊기만 하다. 낡은 사진 한 장에 빛바랜 추억, 내 젊은 날의 초상. 지금 이 시간 그것은 오래된 노트의 끄적임 같은 그리움의 원천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네요. 저도 가끔 오래된 앨범을 뒤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풋풋했던 젊은 시절 모습을 보면 왠지 서글퍼지기도 하고 아련한 추억에 잠기기도 하지요. 문득 그런 사진을 본 시인께서는 그 시절을 추억하고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시절을 돌아보셨네요. 사진으로 저장해 놓은 추억을 우리는 그렇게 꺼내어 즐기곤 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시간 속에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살아온 것에 대한 대견함도 있을 것이고요. 왠지 모를 허전함에 마음이 휑하고 찬바람이 불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김충경 시인의 수필을 소개해드리다 보니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끝곡으로 이영화 실비 우는 소리에 조성구의 먼 훗날 이렇게 연속해서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실비 우는 소리에 님이 올 것 같아서 부시시 잠 깨어나서 먼 길을 알아보네. 바람 부는 소리에 님이 것만 같아서 살며시 귀 기울이면 들릴 듯 들리지 않네. 그리운 나의 님아 언제나 오시려나. 나의 기다리는 마음 그대
내 모든 것 다 주어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날처럼 고운 미소 지으며 바라볼 수 있는 당신이 건만 먼 훗날에 아름다운 그날의 얘기를 생각하기 위해 오늘은 잊어야지 먼 날 그대나 안다 해도 먼 날 나 그대 모른다오 잊어야지 먼 날